서준이도 없고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 내 옆에서 썩 꺼져. 내 아들 서준이는 이제 없어. 당장 도장 찍고 나가. 차가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영정 앞에서 하얀 국화꽃들 사이에서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연진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가족도. 하지만 연진이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 달동네의 좁은 단칸방, 낡은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살 연진이는 아버지가 막노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혼자 앉아 그림책을 보곤 했죠. 어머니는 연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장민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새벽부터 공사판을 돌며 벌어온 돈으로 연진이의 학용품을 사주고 낡은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 입혔습니다. 연진이는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구김살 없이 밝게 웃고 친구들을 도와주며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였죠. 어느 날 연진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꼭 성공해서 아빠 손에 금반지 끼워드릴 거예요. 장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 하나를 꺼내 연진이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연진아, 이건 아빠가 젊었을 때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거란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게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연진이는 목걸이를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오랜 막노동과 먼지 속에서의 생활이 아버지의 폐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였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연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아버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민호는 병상에서 연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더 잘 키워주지 못해서.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그 목걸이 절대 잃어버리지 마.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진이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장례를 치렀어요. 친척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5살 소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죠. 하지만 연진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목걸이를 목에 건 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이어갔어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연진이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가난했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연진이는 밝고 긍정적인 학생으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가을 연진이는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이는 경영학과 학생으로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깊은 청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이는 연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연진이는 도연이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죠. 연진아, 너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렇게까지 해냈다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거죠. 아니야, 넌 특별해. 나도 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도연이는 연진이에게 미래를 약속했어요.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연진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죠. 하지만 대학 4학년 겨울, 도연이에게 군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도연이는 연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2년만 기다려줘. 제대하면 바로 결혼하자. 연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떠난 후 연진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이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걱정할까봐 그랬습니다. 연진이는 혼자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알바를 뛰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일하기 힘들어졌지만 연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서준이를 낳았죠. 아빠 대신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연진이는 갓 태어난 서준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연진이의 품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연진이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준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연진이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서준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준이의 웃음소리가 연진이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도연이가 제대했습니다. 연진이는 서준이를 데리고 도연이를 만나러 갔어요. 도연이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서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미안해, 연진아.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괜찮아.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되지. 2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 몇 명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연진이는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결혼 후 1년 도연이는 취업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떨어졌고 면접을 봐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도연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연진이는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좋은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진아, 나 대학원에 가려고. 제대로 된 직장 잡으려면 학력이 더 필요해. 연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도 생활비를 대기 빠듯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자. 도연이는 연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연진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꼭 성공해서 너랑 서준이 편하게 살게 해줄게. 연진이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비싼 대학원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대고 서준이 학원비까지 감당했죠. 연진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서준이를 학교에 보낸 뒤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서준이를 돌보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부터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에는 수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논문 준비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진아, 오늘 교수님이랑 미팅이 늦게까지 있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고 올게. 교수님 추천서 받으려면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 좀 해야 돼. 연진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준이는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7살 서준이는
매일 저녁 현관문 앞에 앉아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빠 바쁘셔.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아빠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연진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서준이 제일 사랑하셔. 그냥 지금은 일이 많으셔서 그래. 하지만 연진이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연진이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연진이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서준이를 돌봐주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서준이는 혼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연진이는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엄마 오늘 조금 늦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절대 혼자 오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하지만 서준이는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학교 앞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서준이는 엄마가 걱정될까봐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으니까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서준이는 신호를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과속으로 달려온 차 한 대가 붉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어요. 쾅! 서준이의 작은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애가 쓰러졌어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서준이는 피를 흘리며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서준이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연진이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장서준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연진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연진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지금 수술 준비 중인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서 수술해 주세요. 연진이는 서류에 서명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서준이가 사고 났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어서 와주세요. 하지만 도연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연진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일로 그대로였죠. 제발 받아줘요. 연진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도연이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도연이는 대학 캠퍼스 루프탑 파티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공간에서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한 여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한설인 연진이가 다니는 회사의 팀장이었죠. 도연 씨, 오늘 정말 즐겁네요. 이런 시간 자주 가져요. 설인이 도연의 팔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와이프 아직도 모르나요? 모르죠. 눈치도 없는 여자예요. 매일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계속 진동했지만 도연이는 무음으로 설정해둔 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새벽 3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연진이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어요. 선생님, 우리 서준이 괜찮아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유족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연진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 돼요, 안 돼.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복도 저편에서 도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연진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었어요? 서준이가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요. 도연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연진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아이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잖아. 도우미가 없으면 내가 일찍 퇴근했어야지. 넌 도대체 뭘 한 거야? 연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내가 엄마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연진이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은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죽었어. 서준이가 죽었다고. 도연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죽었지. 내가 제대로 못 봐서 죽은 거야. 내가 엄마 노릇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연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연진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난 당신 대학원 학비 대느라 생활비 벌느라 미친 듯이 일했어. 당신은 뭘 했는데? 전화 한 통 안 받고 어디서 술이나 처먹고 있었잖아. 도연이는 연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공부하는 동안 내가 집안일이나 제대로 했어야지. 놓아. 이 새끼야, 놓으라고. 연진이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연이는 뺨을 감싸며 연진이를 노려봤어요. 미쳤구나, 진짜. 내가 날 때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넌 이제 내 남편도 아니야. 썩 꺼져. 연진이는 남편을 밀쳐내고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서준이의 작은 몸이 흰 천에 덮여 있었어요. 연진이는 천을 걷어내고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진이는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어요. 도연이는 그런 연진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도연이는 장례식장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어요. 연진이는 혼자 문상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이 찾아왔지만 그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떠났죠. 3일장을 치르고 서준이를 화장했습니다. 작은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하는 연진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만날 때마다 싸웠습니다. 도연이는 연진이를 탓했고 연진이는 남편의 무책임함을 비난했어요.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내가 서준이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입 닥쳐. 내가 전화나 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시어머니도 연진이를 찾아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 팔자가 세서 그래. 사주를 봤더니 아들을 극하는 팔자래. 내가 우리 손주 죽인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흉한 팔자야, 흉한 팔자. 우리 도연이까지 잡아먹을 것 같아. 이혼해, 이혼. 연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들었어? 우리 회사 회장님 친딸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대. 진짜? 누군데? 한설인 팀장이래. 회장님이 어릴 때 입양한 딸이라고. 헐, 대박. 그래서 그렇게 빨리 승진한 거구나. 연진이는 그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설인이 회장의 딸이라니. 그런데 왜 그 사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며칠 후 설인 팀장이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팀에 새로운 직원이 한 명 투입됩니다. 대학원 출신이고 능력이 뛰어난 인재예요. 잘 협력해 주세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진이도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새로운 직원이 출근했습니다. 설인 팀장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연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설인의 손을 잡고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연진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분이 김도연 씨예요. 앞으로 우리 팀에서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도연이는 팀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연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도연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설인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제 특별한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능력도 뛰어나시고 앞으로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팀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연진이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퇴근 후 연진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이와 설인이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알고 지낸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와 시어머니였어요. 연진이는 피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은 연진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장연진,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진이 앞에 던졌어요. 이혼 합의서야. 도장 찍어. 연진이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 잡아먹은 팔자가 남편까지 잡아먹을 것 같아.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났을 때 보내주는 게 도리지. 이혼해라. 더 좋은 인연이요? 한설인 말하는 거예요?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설인이랑 결혼할 거야. 너랑은 이제 끝이야. 연진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알았어. 이혼해 줄게. 연진이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며칠 후 회사에서 연진이를 불렀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연진 씨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셨습니다. 이번 달 말로 퇴사 처리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회사 결정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어요. 연진이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직장도. 연진이는 서준이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연진이는 묘소를 내려가려다 비탈길 아래에서 쓰러진 여성을 발견했어요. 연진이는 재빨리 여성을 업고 내려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여성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연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여성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연진이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여성은 계속 연진이의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더듬었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받은 후 여성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연진이는 여성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괜찮으세요? 연진이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연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절 살려주셨군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름도 모르겠네요. 장연진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연진? 네, 왜요?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건가요? 연진이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항상 행운을 준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민호요. 왜 물으세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진이는 당황했어요.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 이름은 한미정입니다. 한미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님이 곧 도착하신대요. 연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현성그룹 회장입니다. 연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성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어요. 자신이 대기업 회장의 목숨을 구한 거였습니다. 제가 감히 괜찮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연진이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정은 명함을 받아 꼭 쥐었어요. 장연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꼭 연락드릴게요. 연진이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진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미정 회장이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왜 그렇게 놀랐을까? 왜 아버지 이름을 물어봤을까? 며칠 후 연진이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집도 곧 비워야 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연진이는 고시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장연진 씨십니까? 저는 한미정 회장님 비서 이수진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연진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시간 되시나요? 네, 괜찮아요. 다음 날 연진이는 현성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연진이는 긴장한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비서가 연진이를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진이가 들어오자 미정이 돌아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진 씨. 앉으세요. 연진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정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죠? 조금요. 무슨 일이세요? 미정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연진 씨,
먼저 이것 좀 보세요. 연진이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검사자 한미정, 장현진 관계. 친모 친녀 일치율 99.99%. 연진이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연진아.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딸이야.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 말도 안 돼요. 제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내 엄마는 나야. 장민호. 내 아버지는 내 첫사랑이었어. 미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20살이었어. 집안이 엄격해서 연애도 마음대로 못했지. 그런데 민호 씨를 만났어.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나는 임신을 했어. 그래서요? 집안에 알리지 못하고 몰래 도망쳤어. 민호 씨와 함께 숨어 살면서 너를 낳았지. 그런데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진이가 물었어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됐는데요? 병원에서 아기가 사망했다고 했어. 갑작스러운 영아 돌연사라고.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리고 민호 씨에게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 결국 집안 사람들이 날 찾아내서 집으로 데려갔어. 그럼 저는요? 제가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도 몰라. 하지만 내 목걸이를 보고 알았어. 그건 민호 씨가 나한테 준 커플 목걸이야. 나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 미정은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연진이의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이게 증거야.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확실하잖아. 넌 내 딸이야, 연진아. 연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왜 저를 혼자 키우신 거예요? 왜 당신을 찾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민호 씨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너를 혼자 키웠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민호 씨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 목걸이를 내게 준 걸 보면 알아. 연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미안해, 연진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정이 연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 후 미정이 말했습니다. 연진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겪은 일들도 다 알고 있어.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도, 이혼한 것도. 어떻게 아세요? 비서에게 조사하게 했어. 그리고 알게 됐어. 내가 다니던 회사가 우리 현성그룹 계열사라는 것도. 연진이는 놀랐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너를 해고시킨 사람도 알아. 한설인 팀장. 그 여자는 내가 어릴 때 입양한 딸이야. 뭐라고요? 나는 너를 잃고 나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 대신 고아원에서 설인이를 입양했지. 외로웠으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미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뭐가 어때서요? 욕심이 많아.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래서 너를 해고시킨 거야. 내가 내 친딸이라는 걸 알까봐. 연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 서준이 사고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봤어. 서준이 사고는 우발적인 게 아니었어. 누군가 조종한 거야. 누가요? 한설인이야. 연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준이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죽였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정말 설인이가 그랬다는 증거요?
미정은 태블릿을 꺼내 연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설인이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조직폭력배야. 설인이가 이 남자에게 돈을 건넨 기록이 있어. 그리고 서준이 사고 당일 이 남자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어. 연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년이 내 아들을. 진정해, 연진아. 지금 당장 움직이면 안 돼. 설인이는 영리한 애야.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 우리도 준비해야 해. 천천히 확실하게. 미정은 연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넌 회사로 복직해. 내가 인사팀에 지시할게. 구조조정은 실수였다고 하고 다시 복직시키겠어. 하지만 설인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야. 설인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연진이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일주일 후 연진이는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장현진 씨, 구조조정은 착오였습니다. 다시 복직하시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연진이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쟤 어떻게 다시 온 거야? 회장님 지시래. 이상하지 않아? 설이는 연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다가왔어요. 연진 씨, 다시 오셨네요. 잘 됐어요. 네,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설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 앞이라 내색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설인은 도연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도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장현진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어. 회장님 지시로. 도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회장님이 갑자기 구조조정을 취소하라고 하셨대. 이상하지 않아? 설마 회장님이 연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연진이가 뭔가 알아낸 것 같아. 도연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진짜. 그 여자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할 걸 그랬나 봐. 무슨 소리야?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서준이 사고 있잖아. 그거 내가 시킨 거야.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연진이를 무너뜨리려면 아이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이혼도 쉽게 되고 회사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실수하게 만들 수 있잖아. 도연은 설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당신 아들? 웃기지 마. 당신은 그 아이 신경도 안 썼잖아. 나랑 놀러 다니느라 바빴으면서.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 피를 나눈. 놓아, 도연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지금 중요한 건 연진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야. 도연은 설인을 밀쳐냈습니다. 너 정말 미친년이구나. 사람을 죽였어. 죽였다고. 입 조심해. 당신도 공범이야. 잊었어? 내가 조폭한테 돈 건넬 때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고. 누가 믿겠어? 경찰한테 가서 그렇게 말해봐. 당신도 같이 감옥 가.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후회하지 마.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탔어. 이제 연진이를 완전히 없애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교통사고로 위장해. 이번엔 제대로 처리할 거야.
한편 회사에서 연진이는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과 귀는 항상 열어두고 있었어요. 서린과 도연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를 노렸습니다. 며칠 후 연진이는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미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연진아, 비서한테서 보고 받았어. 서린이가 움직이고 있어. 무슨 움직임이요? 너를 없애려고 해.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있대. 연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네요. 위험해, 연진아.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안 돼요. 증거가 부족해요. 서린이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미끼가 필요해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지켜줄 거잖아요. 연진이는 처음으로 미정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연진아, 서준이를 죽인 사람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미정은 연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연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진아, 나야. 할 얘기가 있어.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못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서준이 일도 그렇고 미안한 게 많아. 연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교회의 조용한 카페 알아.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고 연진이는 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저를 만나자고 해요.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비서팀을 대기시킬게. 너 몰래 따라가게. 알았어요. 만남 당일 연진이는 도연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외진 교회 도로를 따라 한참을 가자 작은 카페가 나타났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연진이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그래. 무슨 얘기하려고? 앉아. 커피 시킬까? 됐어. 빨리 얘기해.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서준이, 내가 잘못했어. 연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잘못했지. 전화 한 통 안 받고 술이나 처먹고 있었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야. 사실은 그때 카페 밖에서 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진이는 창밖을 봤어요. 트럭 한 대가 카페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연진아, 조심해. 도연이 소리쳤지만 연진이는 이미 몸을 피했습니다. 쾅! 트럭이 카페 유리창을 박살내며 돌진했어요. 도연이 있던 자리를 정확히 덮쳤습니다. 으악! 도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황급히 도망쳤어요. 연진이는 얼른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정신 차려. 도연은 피를 흘리며 연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연진아, 미안해. 서린이가 모든 걸. 입 닥쳐. 구급차 불렀어. 곧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비서팀도 나타났어요. 도연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몇 대 금이 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연진이는 병실 밖 복도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갑자기 돌진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의도적으로 보였어요. 운전사는 현장에서 도주했고요. 목격자 진술 감사합니다. 경찰이 떠나고 미정의 비서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연진 씨, 괜찮으세요?
네, 전 괜찮아요. 트럭 운전사는 잡았나요?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된 도주 경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서린이는요? 회장님께서 미행을 붙여놨습니다. 서린 씨는 지금 회사에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죠. 연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나요? 트럭 블랙박스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사 휴대폰 통화 기록도 추적 중이고요. 좋아요. 이제 서린이를 몰아붙일 차례네요. 며칠 후 도연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연진이는 병실로 찾아갔어요. 도연은 연진이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진아, 말해. 서린이가 뭘 시켰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사실만 말해.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린이가 서준이 사고를 계획했어. 나도 나중에 들었어. 연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너도 알고 있었다고? 내 아들인데? 나중에 들었어. 진짜야. 하지만 나는 겁이 났어. 서린이가 날 버릴까봐. 겁이 나서? 내 아들을 죽였다는데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진이는 도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서준이가 살아 돌아와? 내가 받아야 할 벌은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알아. 나도 알아. 경찰한테 다 자백할게. 서린이 한 일도 다 말할게.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연진이는 도연을 밀쳐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진 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연진이는 미정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진아, 왔구나. 네, 엄마. 도연한테 얘기 들었어? 네. 다 자백했어요. 좋아. 이제 증거도 충분해. 서린이를 고소할 수 있어. 아니에요. 미정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서린이를 잡을 수 있는데. 고소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린이는 똑똑해요. 변호사 선임해서 빠져나갈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서린이가 직접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서린이를 몰아붙여야 해요. 불안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어야죠.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나는 뒤에서 지원할게. 다음 날 회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연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의도적인 사고였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서린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조폭 두목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왜 연락이 안 되지? 서린은 회사를 빠져나와 조폭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서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다들 어디 간 거야? 사실 조폭들은 이미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미정이 경찰에 제보했고 증거도 함께 넘겼어요. 조폭들은 모두 자백했고 서린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서린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모두 서린을 피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팀장님, 인사팀에서 찾으셔요. 서린은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서린 팀장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일로요? 모르겠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서린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미정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연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부르셨어요? 앉아, 설이나. 설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설이나, 이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내가 조폭들에게 돈을 건넨 증거야. 그리고 서준이 사고를 사주한 증거도 있어.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발뺌하지 마. 조폭들이 다 자백했어. 내가 시켰다고.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미정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설인과 도연이 대화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준이 사고 있잖아. 그거 내가 시킨 거야. 미쳤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당신 아들? 웃기지 마. 당신은 그 아이 신경도 안 썼잖아. 설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 목소리 맞지? 도연이랑 만났던 날 녹음한 거야. 사실 도연이 몰래 녹음을 해뒀던 겁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파일을 경찰에 넘겼어요. 연진이가 설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설인, 넌 내 아들을 죽였어. 7살짜리 아이를. 그 죗값을 치러야 해. 아니야. 나는 그냥 뭐?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닥쳐. 다 내 탓이야. 내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내 탓? 웃기지 마. 넌 그냥 욕심쟁이야. 남의 남편 빼앗고 남의 아이 죽이고 그러고도 떳떳해? 설이는 연진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연진이는 설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는 다 알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을 벌도 알아.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한설인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잠깐만요.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설이는 미정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법의 심판을 받아.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 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경찰이 설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설인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장현진,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다 내 탓이야. 아니, 내 탓이야.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야. 설이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회장실에는 미정과 연진이만 남았어요. 끝났어, 연진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도연 씨도 처벌받아야 해요. 도연도 경찰 조사받고 있어. 살인교사 방조죄로 기소될 거야. 연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서준아,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복수했어. 며칠 후 설인과 도연은 구속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어요. 재벌 2세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연인과 공모의 살해 계획.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현성그룹 주가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미정은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저희 그룹과는 무관한 개인 범죄입니다. 한설이는 이미 파양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연진이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 한설인과 김도연이 피해자 장서준 군의 사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 아들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걸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피고인 김도연이 직접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한서린이 조폭에게 의뢰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증거는 불법 녹음 아닙니까? 기각합니다. 녹음 당사자가 동의한 녹음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서린의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서린은 피고인석에서 연진이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에 증오가 가득했어요. 연진이는 서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서린은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7살짜리 아이를. 그 이유는 단 하나, 저를 무너뜨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도연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둘 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 증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진이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미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정은 연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도연의 차례였습니다. 도연은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으로 나왔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 걷지 못했습니다. 증인, 피해자 장서준 군의 사고가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서준이가 죽고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정확히 언제입니까? 서린이랑 사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나서 서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준이 사고를 자기가 계획했다고, 조폭들을 시켜서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미 같이 놀러 다닌 기록도 있고 제가 서준이 사고 당일 연락도 안 받았으니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서린이를 잃을까봐, 그리고 제가 감옥에 갈까봐.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했는데도요? 도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방청석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 쓰레기네. 저런 놈이 아빠라니. 똑같이 처벌해야 해.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증인, 피고인 한서린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린이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연진이가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진이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고, 아이를 없애면 연진이가 정신을 못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이미 죽었고, 그렇다면 증인은 범행 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을 받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진이는 도연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은 서린의 차례였습니다. 서린은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장서준 군의 사고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 김도연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접 자백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도연이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왜 김도연 씨가 피고인을 모함하겠습니까? 본인 죄를 덮으려고 그러는 거죠. 도연이가 서준이한테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검사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김도연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검사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서린과 도연이 대화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준이 사고 있잖아. 그거 내가 시킨 거야. 미쳤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당신 아들? 웃기지 마. 당신은 그 아이 신경도 안 썼잖아.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피고인은 왜 조폭들에게 돈을 건넸습니까?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용건 때문이었어요. 무슨 용건입니까? 서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답하십시오. 무슨 용건이었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법정에서 개인적인 일은 없습니다. 답하십시오.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다 장현진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장현진은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저는 입양된 딸이고요. 회장님은 친딸만 사랑하려고 했어요. 저를 버리려고 했다고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장현진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장현진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완전히 없애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7살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만 없으면 장현진이 정신 못 차리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 피고인 한서린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의뢰였습니까? 7살짜리 아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라는 의뢰였습니다. 대가는 받았습니까? 네, 1억 원 받았습니다. 피고인 한서린이 직접 건넸습니까? 네,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서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 모르는데요.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피고인과 증인이 함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CCTV에도 찍혀 있고요. 그건 서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도연의 시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며느리 장현진 씨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손주가 죽고 나서 연진이 탓만 했어요. 팔자가 세다, 흉하다 그랬죠. 하지만 진짜 나쁜 건 제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진아,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연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은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서린,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도연, 살인사실 은폐 및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서린은 끌려가면서 연진이를 노려봤습니다. 장현진, 넌 지옥에 떨어질 거야. 연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연진이는 미정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끝났어, 연진아. 네, 이제 끝났어요. 두 사람은 묘소로 향했습니다. 서준이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연진이는 말했어요. 서준아, 엄마가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연진이는 회사로 복귀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연진이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연진이를 이사로 임명했고 회사 경영에 참여시키기 시작했어요. 연진아,
이제 내가 회사를 배워야 해.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하니까. 엄마,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연진이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회사 경영을 배우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업무를 익혔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 딸이라고 바로 이사? 너무 빠른 거 아냐? 실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꿰차고 있네. 하지만 연진이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고 실제로 매출이 30% 증가했어요. 적자였던 자회사를 흑자로 돌렸고 직원 복지도 개선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직원들은 점점 연진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연진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 연진이를 불렀습니다. 연진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미정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췌장암이래. 연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기야.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어.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대. 수술해야죠. 당장 최고의 병원에 가야 해요. 그래,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았어.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연진아. 의사가 그랬어. 초기라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대. 너 때문에라도 엄마가 포기할 수 없지. 연진이는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꼭 나으셔야 해요. 이제 막같이 있게 됐는데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 가. 우리 딸 곁에 오래오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미정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연진이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8시간의 수술 끝에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어떻게 됐나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전이도 없었고 암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회복만 잘하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연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미정은 연진이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엄마 괜찮아. 의사가 뭐래? 완치 가능하대요. 수술 잘 됐대요. 다행이다. 우리 딸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겠네. 미정은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진이는 매일 병원으로 찾아가 엄마를 돌봤어요. 회사 일과 병간호를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연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연진아, 회사는 괜찮아? 네, 걱정 마세요. 임원들이 잘 도와주고 있어요.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퇴원 후 미정은 요양에 전념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요양원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 공기 좋네. 엄마, 여기서 푹 쉬세요. 그래. 몸 좀 추스르고 나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천천히 하세요. 회사는 제가 맡을게요. 3개월 후 미정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산책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기 검진 결과도 좋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깨끗하게 나으셨어요. 재발 가능성도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정은 연진이를 불렀습니다. 연진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회장직에서 물러날 거야. 그리고 너를 회장으로 앉힐 거야. 엄마, 아직 이르지 않아요? 엄마가 계속 하셔야죠. 아니야. 엄마는 이번 일로 깨달았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제는 뒤에서 너를 도와주고 나를 위한 시간도 좀 가지고 싶어. 하지만 연진아, 넌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 지난 1년간 내가 보여준 실력을 봤어.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뒤에서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조언도 해줄 거고. 한 달 후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정이 발표했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제 딸 장현진을 차기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연진이는 지난 1년간 실력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매출 증대, 사업부 흑자 전환, 모두 연진이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저는 연진이를 믿습니다.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연진이는 31살의 나이에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무겁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룬 회사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전 회장님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어머니는 완쾌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뒤에서 저를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 도연이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반성했어요. 서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3년이 지나 도연은 가석방 됐습니다. 출소 후 가장 먼저 서준이 묘소로 향했어요. 서준아, 아빠야.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고 났을 때 전화도 안 받았어. 아빠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어. 도연은 묘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줘, 서준아. 아빠가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한참을 울던 도연은 연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연진아, 나야. 만날 수 있을까? 연진이는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준이 묘소 앞에서 보자. 연진이가 도착했을 때 도연은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연진아. 도연은 연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인간 쓰레기였어. 서준이한테도 너한테도 너무 못된 짓을 했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매일 생각했어. 서준이 얼굴이 매일 밤 꿈에 나왔어. 평생 이 죄책감 안고 살 거야. 연진이는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서준이가 널 용서해 줄지도 몰라. 서준이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고마워, 연진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연진이는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다시 묘비 앞에 절을 했어요. 며칠 후 연진이는 양평에 있는 미정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회사 일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딸 역시 대단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힘들 때마다 찾아와.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연진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연진이가 회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현성그룹은 연진이의 리더십 아래 더욱 성장했어요. 매출은 2배로 늘었고 새로운 사업도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연진이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대박 났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회장님 최고. 연진이는 직원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의 상처는 이제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연진이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연진이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한서린이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연진이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린이가? 네. 교도소에서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연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시간 잡아주세요. 며칠 후 연진이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서린이 앉아 있었어요. 서린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렸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예전의 도도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왔구나. 서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무슨 일로 날 불렀어? 할 말이 있어서.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연진아. 연진이는 놀랐습니다. 서린이 사과할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왜 그래? 미친 거 아냐? 미쳤지. 원래 미쳤었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서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매일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미쳤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알아. 서준이는 돌아오지 않아.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연진이는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교만했던 서린은 없었어요. 그저 후회하는 한 인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린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평생 용서 못해.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 뭔데? 넌 이미 충분히 벌을 받고 있어. 여기서 매일매일. 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난 매일 지옥에서 살고 있어. 서준이 얼굴이 매일 밤 나타나.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당연하지. 그게 내가 받아야 할 거야. 알아. 알아. 연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 다신 날 찾지 마. 연진아. 뭐? 너. 행복해 보여. 다행이다. 연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연진이는 생각했어요. 서린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생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었어요. 회사로 돌아온 연진이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연진아, 무슨 일이야? 오늘 서린이를 만나고 왔어요. 뭐? 왜? 서린이가 만나자고 해서요. 사과하더라고요. 그래? 그 애가? 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용서 안 할 거예요. 당연하지. 그 애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엄마, 이제 전 괜찮아요. 더 이상 그 일에 매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딸 정말 강해졌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엄마. 그날 저녁 연진이는 서준이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서준아, 엄마야. 오늘 엄마가 내 원수한테 다녀왔어. 그 사람 많이 후회하더라. 하지만 엄마는 용서 안 했어. 할 수가 없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진이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서준아,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 할머니도 만났고 큰 회사도 맡았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됐어. 그치? 연진이는 꽃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는데 누군가 멀리서 서 있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도연도 서준이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연진이는 그냥 지나쳤어요. 이제 도연과 할 말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현성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열렸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연진이는 무대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성그룹은 5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0년, 200년을 이어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직원들을, 고객들을, 그리고 사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연진이는 객석에 앉아 있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경영하겠습니다. 현성그룹을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나고 연진이는 미정과 함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엄마, 너무 떨려요. 완벽했어. 내 아버지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아버지. 전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내 안에 아버지가 살아있어. 내 강인함, 내 따뜻함 다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야. 연진이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연진아. 너를 찾은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연진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이 재단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경험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무엇입니까? 서준이 재단입니다. 제 아들 이름이에요. 연진이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정도 왔고 회사 임원들도 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도연도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헌화하고 떠났어요. 행사가 끝나고 연진이는 서준이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재단 만들었어. 이제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자랑스럽지? 연진이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 엄마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회사도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행복해. 내가 하늘에서 봐줘서 그런 것 같아. 고마워, 서준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연진이는 회장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초고층 빌딩 꼭대기, 그녀의 사무실에서 보이는 풍경은 장관이었어요.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은 이만 퇴근할게요.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이는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양평으로 가주세요. 엄마 뵈러 가야죠. 알겠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양평 전원주택에 도착하자 미정이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연진이는 차에서 내려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연진아, 왔구나? 네, 보고 싶어서요.
오늘 재단 개소식 잘 됐지?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엄마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 엄마는 뉴스로 봤어. 우리 딸 정말 멋지더라. 두 사람은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엄마,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연진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요. 엄마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앞으로도 오래오래. 네, 엄마. 약속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연진이와 미정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연진아, 너 아냐? 뭐요? 엄마가 너를 만난 게 기적이야. 30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 함께 행복하자. 네, 엄마. 연진이는 미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제 연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지켜야 할 회사가 있고 아들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 있었습니다. 아들 장례식 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도장을 찍었던 그날, 연진이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진이는 서울 한복판 3천억 빌딩의 주인이었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노을은 점점 짙어졌고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준아, 엄마 정말 행복해. 하늘에서 계속 지켜봐줘. 여러분, 오늘 연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세요.